결국은 경매장에 차가 없어가지고 아는 외국분한테 부탁을 해서 차량을 구입을 했어요. 차량은 2016년에 2017년식이고요. 금액이 굉장히 싸요. 한 1700 정도 주고 구매를 했는데 세상에 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 이 차량은 약간 하자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비밀이 숨어있는 차량이에요. 실제로 이 차량은 올류 카니발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 차주가 더뉴 카니발처럼 작업을 해놨고요. 실내는 지금처럼 약간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 좀 더 따뜻하고 약간 가족적이고 이런 느낌이 많이 나고요. 회색은 생각보다 약간 업무용 차량이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나는 차량이 카니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브라운 시트 요 계열을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아무래도 중고차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뭐 금액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이 있는데, 중고차는 가능하면 지금처럼 옵션이 좀 풍부하게 있는 거,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걸 구입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처럼 어라운드 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 좋습니다. 차가 너무 커요. 이 차량도 여기 이렇게 당겨보면 뒤쪽에서 약간 이렇게 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요 약간 소리가 나는데 요거는 뭐 결함이에요. 참고로 이 차량은 왜 이렇게 금액이 싸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사고가 나가지고요, 여기도 이제 사고가 난 차량이고요. 당연히 뒷밤바 사고 났고요, 뒷 문짝도 사고 났고요, 그리고 요쪽도 사고가 났습니다. 찝찝하긴 해요. 저도 찝찝한데 타는데 크게 지장 없거나 아니면 공업사에서 잘만 수리했다라고 하면 사고 차량도 나름 어쨌든 금액이 싸니까 저는 탈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제가 저의 공업사에 왔어요. 공업사에 온 이유는 일반인들은 사고차를 가능하면 사면 안 된다, 아니면 사고차를 사더라도 이건 반드시 알고 사야 된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 첫째, 일단 천장이 셉니다. 비만 오면은 지금 천장이 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차를 사러 갔을 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뒤 트렁크에 보면은 요 있죠, 요 간격, 요게 지금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차량은 사시면 안 돼요. 여기도 그렇고요. 요런데 보면 뭐 테슬라 단차 얘기를 하는데, 요건 단차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차 조립을 개판으로 한 거예요. 특히 그 양쪽에 여기 공간도 그렇고요. 또 반대쪽에 보면 요쪽 공간, 이 공간이 균일한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이쪽 역시도 이렇게 왔을 때 새끼손가락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트렁크가 제대로 닫혀 있지 않은 상황이죠. 대부분 차량이 이 트렁크 쪽 요 웨더 스트립이 이렇게 있어서 비가 오더라도 물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게끔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가 약간 덜 붓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죠. 하지만 이게 고속 주행을 하거나 주행을 하면 이렇게 비가 이렇게 해서 넘어서 이렇게 해서 일로 넘어와요. 그래서 실제로 안에서 트렁크를 열어놓고 보면 여기에 이렇게 틈이 보여요. 그래서 차 사러 갔을 때 뒤에 누워서 트렁크에 유격이 있는지, 틈이 너무 깊지 않은지. 그리고 가끔가다 중고차를 샀는데 어떤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운전석 쪽에서 바람 소리가 많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운전석 쪽에서 바람 소리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될 부분이, 일단 요 앞엔다 부분을 제대로 한번 뜯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이 문짝 상태를 봐야 돼요. 보통 이 운전석에 바람은 어디로 들어오느냐, 요 틈으로 들어옵니다. 요 틈으로.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요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데, 이게 원 오리지널 제 문짝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들어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차가 주행을 하게 되면 차가 전체적으로 성냥각이 비틀리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각형이 약간 비틀어집니다. 요건 판금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이렇게 약간 비틀어지는데, 오리지널 문짝 같은 경우는 그 차체랑 문짝이 같이 이렇게 살짝 비틀어져서 라고 하죠. 이게 틈이나 이런 게 맞아요. 맞는데 어떤 분들은 사고 차량이 뭐 프레임만 튼튼하면 된다, 껍데기는 괜찮으면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작업을 정말 야매로 대충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요 문짝이 여기에서 지금 요 웨더 스트립이 정확히 이 부분이랑 결속이 돼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막아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문짝이 틀어지거나 안 맞게 되면 여기서 바람이 새죠. 이렇게 했을 때 일단은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문짝에 붙어있는 웨더 스트립이 좀 오래됐다라고 하면 요거를 교환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은 이 문틀에 붙어있는 웨더 스트립을 교환하는 게 그 다음입니다. 그래도 이 앞에서 계속해서 바람 소리가 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문짝을 교체를 하시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사고 수리를 했을 때 제대로 사고 수리를 하게 되면 요 문짝을 새 거를 사와서 하는데, 보통 야매로 하게 되면 문짝이 새 거가 아니라 이제 중고 문짝을 가져와서 작업을 하게 돼요. 중고 문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요 문짝을 이 틀을 만들고 이렇게 세워놔야 되는데, 보관할 때 옆으로 살짝 45도 각도로 눕혀 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문짝이 쭈루루루루룩 많이 쌓이다 보면 맨 안쪽에 있는 문짝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싹 휘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
이 왁구 잡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고 문짝으로 만약에 차를 수리했다라고 하면 하자가 날 확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올류 카니발은 플라스틱이에요. 사장님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일반 공업사나 이런 데서 작업한 게 아니라 거의 야매로 작업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지 않나요? 실제로 이건 외국 애들이 이제 지방의 공업사 같은 데서 작업을 한 거라서 작업 상태가 완전 개판이에요. 떨어졌죠. 유리를 그러면 사야 돼요? 교체를 하셔야 돼요, 새 걸로. 새 걸로? 네, 이거는 뭐 수리가 안 되니까. 이거 다 풀러가지고 유리를 갈아야 되네. 하면은 이제 유리집에서 알아서 할 거예요. 이거 카바 띄어가지고. 예. 여기는 다이가 살아있는데 다이가 살아있잖아요. 우글우글하지만 이쪽은 아예 살짝 주저앉았어. 문짝을 세게 먹으면서 이 트렁크를 치면서 여기 경촉 부분이 밑으로 푹 꺼져버린 거예요. 보통 신차 검수에서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신차 검수할 때 이 틈이 얼마나 벌어져 있냐를 많이 보는데 요런 부분을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벌어져 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누가 고치냐, 요건 판금 하시는 분들이 고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판금은 뭐 맨날 이게 뚝딱뚝딱 요런 작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딱 상태 보면 약간 뒤틀린 거예요. 이런 차들이 있나요? 이런 박스 카들은? 사고 크게 나면? 사고 나면 X자로 되고 잡아줘야 되는데 대충 보니까 저쪽만 잘라갖고 이쪽은 손 안 대고 이쪽은 맞아요. 이쪽은 손 안 대고 그쪽만 잘라서 작업한 거예요. 뒤쪽은 손도 안 대고. 그럼 궁금한 게 지금 이렇게 사각형의 박스 차잖아요. 이런 차량들이 여기서 이제 D를 세게 친다든가 옆에서 치면 어쨌든 이게 정사각형이 찌그러질 거 아니에요. 틀어지죠. 그럼 보통 작업할 때 여기다 X자 반도를 넣어서 바꾸를 잡아줘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지고 자루자에 이렇게 사이즈가 딱 나오게 그러면서 밀어주고 이제 맞춰야 되는데 그 작업을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까지 작업을 야매나 이렇게 좀 싸게 하는 데들은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단가 때문에 그리고 귀찮아서. 귀찮은 것보다도 이제 장비 문제도 있고 여기 주저앉은 다이가 주저앉은 상태고 저쪽도 다이가 주저앉은 상태인데 웨더 스트립 떼고 밑에서 요걸 풀른 다음에 망치로 쳐서 올리고 이쪽도 띄고 쳐서 올리고 비새는 거나 이런 게 비세는 거. 차 타면서 비샌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비세는 거 찾기 되게 어렵지 않아요? 차 비샌다고 하면?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네. 저기 사고차들은 예. 이 실리콘 처리 예. 그 부분에서 많이 누수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고 난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고가 났더라도 수리를 A급 공장이나 아니면 제조사 같은 데서 하면 FM으로 하겠죠 아무래도. 잠깐만 이 손가락이 들어가고 여기는 손가락이 안 들어가네. 그러네. 여기는 똑바로 일직선으로 내려왔는데 얘는 안으로 꺼졌네요. 이렇게 V자형으로 계곡이 생겼네요. 중고차 딜러나 이런 사람도 몰라요. 지금 판금을 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차 사지 말라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주로 나오네요 보니까. 그러면 사장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중고차가 좀 싸요. 만약에 사고가 있다. 그럼 사고차 사세요? 아니면 무사고차 사세요? 사고차 있더라도 가격도 비해서 저렴하게 사더라도 이 제대로 작업만 됐으면 괜찮습니다. 크게 상관없죠. 그러면 가끔가다 우리 보험 처리하면 미수선 떠 있거든요. 미수선이 뭔지 아시죠? 공업사에서 만약에 견적 2,000 나왔으면 자기가 한 1,800 정도 받고 어디 이상한 데 야매 가가지고 수리한 건데 만약에 미수선 차는 가능하면 안 사는 게 정상이네요. 그런 차는 될 수 있으면 이제 구입을 안 하시는 게 좋죠. 지금처럼 어디 이상한 뚝방 같은 데서 야매로 천막 안에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껐덕껐덕 하는데 기존 부속을 어떻게 써보려고 하다 보니까 조립 과정에서 이미 파손이 됐는데 저 부품을 그대로 그냥 새 유리를 교체를 해주셨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저 보험처리에서 2,500만 원, 2,000만 원 나온 게 1,000만 원에 수리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수리가 되는 거예요. 중고품을 많이 섞는 이 차 같은 경우는 뒤에 트렁크도 지 오리지널 원치가 아니라 새 것도 아니고 자세히 보면 색깔이 틀려요. 검은색이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사장님 혹시 이 일 얼마나 하셨어요? 한 40년 똑같은 코드 번호를 가지고도 이 컬러 색상이 안 납니다. 다른 색상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숙련도가 되게 중요하네요 그러면 결국은.